수요일은 그 종목 영상 올려드리는 날이죠. 종목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시장도 말씀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도깨비 시장이죠. 지금 제가 종합 주가지수 코스피 시장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자, 이날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장 초반에 조금 흔들기도 하더니 시원하게 오랜만에 시원하게 양선을 뽑았습니다. 요거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 올려드렸을 때 이 원달러 환율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당장 이게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당장 떨어질 것 같진 않고 고점 근처긴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 그때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는 우리나라 계엄 있고 난리 났을 때는 트럼프가 니들 다 죽었어 하면서 관세 신나게 때릴 때 그 수준까지 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뭐 위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뭐 이걸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오늘 환율이 장 초반에 뚝 떨어졌었습니다. 한 10원 넘게 환율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였죠. 기재부 장관이 원달러 환율 관련해 갖고 뭐 저런 거를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뚝 떨어졌는데요. 장중에 그 얘기 나와서 봤는데 별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겁니다. 지금 한다란 얘기예요. 국민연금을 이용을 해서 환해지를 하고 뭐 그렇게 한다란 얘기인데 이거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죠. 야, 국민연금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의식한 하는데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국민연금이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가 있으면 이걸 다시 뭐 국내 들어올 때 그때 또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골자는 그겁니다. 국민연금으로 일부 뭐 환했지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안정됐는데 이 환율이 안정되니까 수급 자체가 달라지죠. 오늘 수급 상황 한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보면 6,200억을 매수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200억을 매수했고 선물 시장은 장중에 9,500억 정도 매수까지 가더니 종가에는 뚝 떨어졌네요. 한 2,600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로 마감됐습니다. 근데 요건 아침부터 그랬었어요. 아침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길래 제가 우리 회원방에서는 요거 아침에 매수 들어오는 거 요건 오늘 뭐 장중에 좀 쭉 좀 올라올 것 같고 그러면 단타 치려고 들어온 물량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 청산하고 나갔네요. 어쨌거나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둘넷 여섯 6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현물 시장 외국인들하고 선물 시장 외국인들하고 이 패턴이 많이 달라요.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전에 이때 10월 달에 얘네들 엄청 깨졌거든요. 그랬다가 11월 달 들어서 장 주저앉히면서 다 복구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슬슬 사들이면서 또 차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조금만 긴 관점으로 보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상식적으로 너무 올랐잖아요. 뭐 9월 달, 10월 달 상식적으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변동성 나오는 거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 한 3분의 2 정도 조정 받았겠네요.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수준. 10월 달 것만 따지면. 9월 달부터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조정이 나온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선하고 60선 박스권 구간인데요. 자, 20선이 이렇게 꺾여졌죠. 빨간 선 꺾였습니다. 60선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자, 주가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인데 아마 이런 모습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아직도 뭐 한 4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누적 매도가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 만기 지나고 3월 만기 지나고 한 4조 3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네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요걸 좀 청산을 해줘야 좀 탄력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뭐 지금은 일단 이 22평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내일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걸 돌파를 해줘야 돼요. 저도 내일 좀 응원을 할 텐데 이 돌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돌파하고 이후에 조금 안착돼 있으면요. 시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길어야 다음 주 만기 그 주 초중반 정도 그때 정도일 거고 그게 지나면 산타랠리라는 거 소위 얘기하는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한 종목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또 삼성전자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자, 이 삼성전자 얘기하면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거 왜 얘기하냐, 좋은지 누가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전에 올려드린 거 삼성전자 전에도 얘기해 드렸어요. 언제? 5만 원대 5만 원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생각을 그런 분들은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 누가 모르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실 겁니다. 5만 원대 올려드려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때보다 더블이 났어요. 더블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자, 주식 투자하면서 올해 더블 넘게 난 우리 생방송 회원방 같은 경우는 뭐 종목별로 뭐 더블 나갔고 더블 이상 가서 원금 회수하고 남겨놓고 그런 종목들도 많고 매매하면서 굉장히 좀 잘 해갖고 수익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올해 더블 이상 난 종목 한 종목이라도 들고 계신 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더블 이상 경험해 보신 분. 뭐 올해는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부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이거 사놨어도 더블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깨진 분도 많습니다. 가는 거 막 쫓아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깨졌을 거예요. 뭐 방산주도 그렇죠. 제가 한참 얘기해 드릴 때 방산주들 그때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10만 원 조금 넘었을 때 뭐 그리고 비쌀 때 얘기한 것도 뭐 16만 원 15만 원 이때 얘기해 드렸죠. 6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거 냅다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오히려 깨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누구는 돈을 벌고요. 돈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그 잘 하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막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자, 조정 잘 받고 좋은 모습이길래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데 또 다른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삼성전자를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구글이 TPU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제미나이 3 이걸 구글 자기들이 설계한 칩 TPU를 이용을 해서 제미나이를 한다. 저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TPU가 지금 쓰는 거는 GPU를 주로 쓰고 있죠. 요건 범용 칩이고요. GPU 같은 경우는 TPU나 또 뭐 NPU도 있습니다. NPU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거예요. AI 쪽 이런 쪽에 특화된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글이 TPU를 만들었는데요. 이 TPU를 자기들만 쓰다가 이제는 우리 판매할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판매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면 메타 같은 데서 그거 판다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사용할지 검토를 해볼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NPU 업체들 2개 정도 진짜로 엄청나게 높은 기술력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들이에요. 2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인수를 하려다가 1조 3천억 줄게 그러는데 나 안 팔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칩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이 TPU를 메타가 검토를 쓰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PU도 지금 자기들 것만 만들었었는데 판매를 한다라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체에서 하는데요. TSMC 같은 경우는 얘는 그렇잖아요. 지금 캐파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 맡겨서 제대로 생산을 빨리 원하는 시일에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대량 생산을 한다라면 아마 삼성 파운드리 쪽을 이용할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 자, 삼성전자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 이 삼성 파운드리예요.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도 적자입니다. 작년에도 적자였어요. 내년에도 적자일 겁니다. 빠르면 27년에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구글의 TPU란 칩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이 실적 부분에도 마이너스 계속 갉아먹는 그런 사업부였다가 플러스로 흑자가 나는 그런 사업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글에서 만약에 TPU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여기에 들어가는 HBM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걸 쓰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되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요.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올해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내년엔 더 좋을 거예요. 실적 상승하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사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에 유튜브 여기 영상 올려드렸을 때 그때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잡고 가시면 돼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노려볼 수 있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셔야죠.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도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쪽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HBM이 지금은 GPU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 따로, 메모리 반도체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 HBM 안에 일부 연산할 수 있는 AI 반도체 기능을 집어넣는 나중에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쪽들도요.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GPU나 이런 데 옆에 붙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는 거기 때문에 갑은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일부가 HBM 속으로 들어간다라면 대등한 위치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진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부 삼아서 이거는 HBM 나중에 진화되는 부분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